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자기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장, 그리고 자석 밀도, 자성체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자기장은 전기장과 비교를 해보면 전기장을 생성하는 것은 전하에서부터 생성이 되는데요. 자기장은 그 전하에 해당되는 자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은 전기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하의 이동인 전류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학과 자기학이 그래서 합쳐져서 전자기학이 됩니다. 물론 자기장은 전류가 아닌 자석과 같은 성질을 띠는 광물이 있고 거기서부터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전기와 전자기학에서는 주로 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선 주변의 나침반에 영향을 받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은 경우는 나침반은 북쪽을 향해서 방향을 갖게 되는데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나침반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을 전류 아래에 놓느냐 위에 놓느냐에 따라서도 나침반의 방향이 바뀌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전류가 지면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을 했을 때 나침반의 방향이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반면에 전류가 지면으로 들어가는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하게 되면 나침반은 시계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즉 전류가 흐르면 나침반에 영향이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처음 확인한 게 이제 비오사바트 법칙으로부터 확인하게 되는데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미소 길이, 전류는 도선 전체에 동일한 크기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 자체가 미소 전류라는 건 아니고요. 전류가 흐르는데 그 도선의 길이가 아주 작은 미소 길이일 때 그 미소 길이에 흐르는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거를 수식으로 미소 자기장 이렇게 표현되고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 I 그리고 그 도선의 미소 길이 DL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의 자기장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단위 벡터를 이제 방향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변환이 되고 도선 전체에 의한 자기장은 도선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적분을 하면 되고 이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기장은 전류의 크기 그리고 거리, 도선으로부터 거리 R의 함수고 주변의 물질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자기장은 전기장과 달리 주변 물질의 영향 없이 전류의 크기와 거리 R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도선 구조에 따른 자기장을 살펴보면 위에처럼 직선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도선이 링 구조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도선 전류가 흐르게 되면 각각 지점에 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회전하는 자기장을 다 더하게 되면 링 형태의 전류로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위로 빠져나가고 아래로 들어가고 이와 같은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전류와 자기장에 관련된 거를 좀 더 보편적으로 살펴보는 게 이제 암페어 법칙입니다. 전류 I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흐른다, 형성된다. 앞에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톡 정리로 정리하게 되면 자기장의 회전은 이렇게 면에 회전하는 면에 대한 컬로 표현이 되고요. 전류도 적분
변수인 면적으로 표현해주면 전류 밀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회전한다, 페르프를 형성한다라는 거는 미분 형식으로 표현하면 전류 밀도가 생성되면 자기장이 회전한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식이 이제 암페어 법칙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요. 전기장에서는 우리가 오른쪽처럼 표현했었죠. 전하가 있으면 전하에서 전속이 발생하고 그 전속은 둘러싸고 있는 폐공면, 3차원 공간이죠. 폐공면을 통과해 나가는 전속 밀도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속 밀도와 전하 밀도와 그 공면을 빠져나가는 전속 밀도의 발산과 같다. 왼쪽은 암페어 법칙, 오른쪽은 가우스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석 밀도에 살펴볼 텐데요. 자석 또는 전류 I가 흐를 때 자기장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표현할 때 이 화살표로 표현하는 게 자기장선. 오른쪽처럼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장을 표현하는 게 전기장선이라 그러면, 왼쪽처럼 자석 또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표현하는 것을 자기장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석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내부, 자기장 내부는 S극에서 N극으로 향하고 자석 외 밖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마찬가지 전기장선과 마찬가지로 선이 조밀하게 있으면 자기장이 센 거고 듬성듬성 있으면 자기장이 약한 겁니다. 자기장의 연속성이라고 표현된 건 뭐냐? 이제 자석과 전기 쌍극자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이 자석 내부는 S극에서 나와서 N극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돌아가고 자석 내부에서는 다시 S극에서 N극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항상 이렇게 루프를 형성돼서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전기장 같은 경우는 이 전기쌍극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무리 가깝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는 플러스가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돌아가는 거 동일하게 보이는데, 이 내부 가까운 곳에서는 역시 플러스에서 나와서 N극으로 갑니다. 즉 회전하지 않고 항상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는데, 자기장은 이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고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 방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회전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전류가 흐르는 루프 도선을 살펴보게 되면, 원형 도선을 살펴보면 자기장이 나와서 올라가죠. 마치 N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S극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부는 마찬가지 S극에서 N극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죠. 이와 같이 자기장은 전기장처럼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석 또는 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빙글빙글 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장의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가장 큰 차이가 요 연속성이냐 아니면 시작점과 끝점이 있느냐, 이 지점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석은 이와 같이 원형 도선에 있으면 쭉쭉 나가는 자기장선의 다발을 이제 우리가 자속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장을 생성하는 자석 또는 전류의 크기와 같고, 이거는 전속이 전하량과 같다라는 부분과 이제 같은 거고요. 다만 차이점은 자석은 전기장과 달리 발산하지 않고 회전한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었죠. 자석 밀도는 이와 같이 전기장선 자석이 쭉 나갈 때 이 단위 면적당, 일정한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물리량을 자석 밀도라고 합니다.
자석 밀도의 면적, 전체 면적을 다 적분을 취하면 자속, 위에 있는 자속과 동일한 크기가 되겠죠. 자속은 자기장과 비교를 해보면 자기장의 뮤제로 투자율 값을 곱한 게 우리가 자속 밀도가 되게 되는데요. 앞서 자기장을 살펴볼 때 자기장은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장은 여기에 자기장의 투자율을 곱하면 자속 밀도가 되기 때문에 자속 밀도는 투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기장과 살펴보면 전기장은 매질의 영향을 받고 전속 밀도는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장은 자기장이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속 밀도가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수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을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면이 아니라 이렇게 폐곡면, 3차원 공간을 둘러싸여 있는 폐곡면을 따져보면 폐곡면을 빠져나가는 자속 밀도의 합은 제로가 됩니다. 위에서 살펴보면 면을 빠져나가는 양이 이제 자속이 되는데 폐곡면을 빠져나가는 면은 합치면 제로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뺑 공간을 둘러싼 폐곡면을 만들게 되면 빠져나가는 양만큼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양과 들어온 양이 같으면 결국 전체 합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폐곡면을 빠져나가는 합은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속은 발산하지 않는다. 시작과 끝이 없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암페어 법칙에서 살펴봤던 게 뭐냐? 회전한다 했죠. 그래서 자기장은 항상 회전해서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게 이 두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의 연속성은 우리가 이제 자석을 부러뜨려서 나누면 n극과 s극인데 반으로 잘랐을 때 이 n극이 다시 n극과 s극이 되고 s극도 다시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석은 나누게 되면 n극 따로 s극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간 그 조각 자체가 다시 n극과 s극이 되고요. 이걸 다시 쪼개도 n극과 s극이 항상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석이 이제 n극으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이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잘라내면 n극도 이 아랫부분이 잘려져 있는 아랫부분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자석에서 위에서 나와서 다시 s극으로 들어가고 아래쪽 s극도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자석 내부는 올라가는 게 잘렸으니까 올라가서 n극에서 나오고 다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 자석은 잘랐을 때도 n극 따로 s극 따로가 아니라 n극 s극이 항상 존재한다.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요 자속 밀도의 발산은 제로다라는 요 수식인 거고요. 그걸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자속의 연속성입니다. 전기장 정상 상태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전체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이 되는데요. 첫 번째 가우스 법칙. 폐곡면 내부의 전하량과 폐곡면을 통해 빠져나가는 전속의 총량은 같다라는 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죠. 그래서 전속은 발산한다. 전기장 쪽은 발산하는 거고요. 자속의 연속성. 똑같이 이제 발산 정리인데 자속은 발산하지 않는다. 왜? 발산하는 게 제로잖아요. 그 얘기는 폐곡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만큼 다시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는 빠져나가는 거고 자석 밀도는 빠져나가는 만큼 다시 들어온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또 다른 회전 쪽으로 보면 전개의 보존성. 전기장은 회전하면 제로가 된다. 즉 정전기장이죠. 정상 상태니까 정전기장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경로와 동일한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전기장은 제로, 즉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암페어 법칙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면 회전하죠. 전류가 흐르면 정자기장은 회전하고 그 회전하는 방향은 오른손 법칙에 따른다.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의 전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내용 설명 보면 전기장은 전하분포에 발생하는 매질에 영향을 받고요. 전속 밀도는 매질 특성과 상관이 없다. 정리되고, 그와 비해서 자기장은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며 매질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자석 밀도는 매질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럼 그 전기장의 매질은 유전체인데 자기장의 매질인 자성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은 자성의 성질을 뜬다라는 게 자화인데요. 그 원인이 뭐냐? 자성체가 되려면 결국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자계학을 살펴볼 때 항상 보는 게 원자 구조인데, 원자 구조에 보면 가운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함께 있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을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이게 공전을 하게 되면 전자의 공전은 전자의 이동이잖아요. 전자의 이동은 전류와 같은 효과고, 그때 전자의 이동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면 앞에서 뭐라 그랬죠?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궤도 전자의 공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 특성, 이거를 자기쌍극자 모멘트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발생합니다. 근데 이 전자 자체, 궤도 전자 자체도 이렇게 스핀해서 자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궤도 전자의 자전에 의해서 회전하게 되니까 이것도 마치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발생해서 그거에 의한 또 다른 자기쌍극자 모멘트 M2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개들이 두 현상이 겹쳐지면서 자기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서 자석의 성질을 띠는 자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매질들이 있을 때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이런 매질들은 서로 이 방향들이 서로 랜덤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자기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매질 특성에 의해서 자석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자기장은 전류의 영향만 받는데 자석 밀도는 이렇게 매질의 특성을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기장과 비교해보면 전기장은 매질 안의 특성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있어서 매질에 의해서 전기장은 줄어드는데 감소하게 되는데 자기장은 매질에 의해서 자석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특성,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 밀도는 자기장 뮤제로와 M 있는데요. 이게 자화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고요. 그래서 자석 밀도 B는 자기장의 투자율 뮤를 곱하게 되는데 이 뮤는 뮤0, 뮤r 값입니다. 그래서 유전율과 같이 뮤0는 공기 중의 투자율, 그러니까 공기 중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뮤0 정도의 자화 특성, 자기장이 특성을 갖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재질에 따라서 이 뮤r 값이 1부터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전체들은 이 뮤r 값이 1에 가깝고요. 뮤r 값이 1보다 큰 매질은 특정 종류 몇몇 종류에 있습니다. 그런 종류들 페라이트류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전체, 플라스틱, 책상, 나무 이런 종류들은 대부분 뮤r 값이 1입니다. 이제 자성 특성에 강한 물질들을 우리가 강자성체라 그러는데요. 이제 전자 스핀의 영향이 강하게 일어나 매우 큰 자기 모멘트를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강자성체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이 히스테리 곡선이라고 하는 자화 곡선인데요.
살펴보면 촉이 X축이 자기장 크기고 Y축이 자석 밀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장과 자석 밀도는 뮤라는 투자율에 의해서 이제 1차 함수처럼 보이게 되는데, 자기장이 강할 때, 촉이 강할 때 자기장이 증가하면 자석 밀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근데 자기장이 일정 부분 이상 커져도 자석 밀도가 커지지 않고 포화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있고요. 근데 이게 자기장이 그럼 이제 없애면 자석 밀도가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자기장이 0으로 돌아와도 자석 밀도는 0으로 안 오고 일정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자석 밀도가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로 자기장을 좀 더 줘야 없어지게 됩니다. 이걸 쭉 마지막 끝까지 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 자석 밀도가 다시 이렇게 쭉 오고 이제 포화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자기장을 다시 없앤다고 해서 자석 밀도가 제로로 안 가고 여기 일정 부분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자석 밀도는 0으로 안 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자기 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자기장에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게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테이프라고 해서 자기장 또는 여러분 카드 쓸 때 요즘 다 칩으로 되어 있는데 뒷면에 보면 마그네틱 테이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보를 저장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이 강자성체인 경우는 요 좌와 곡선, 히스테리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곡선을 특성으로 좀 잘 알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 자기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